판소리의 그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또 세계인들에게 이 우리 판소리의 독특함을 맨날 앞장서서 알리는데 서오시던 명창 우리 신영희 선생님이 이제 인생 고백을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이제 오래간만에 뵀는데도 네, 한 10년 그렇게 됐죠. 선생님 뵌지, 예, 네. 소리 수업을 계속 하시던데 제자들 가르치시면 좀 엄하시죠? 좀 엄하죠. 예. 이 소리는 쇠도 쓰다가 안 쓰면 녹이 슬듯이 예. 소리도 맨날 해야지 안 하면은 어디 가서 공연 때 목이 잘 말을 안 들어요. 소리 내는 것이 원래 그렇게 그냥 입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어디 가서 예, 혼을 네. 뿜어내야지 그 감동을 받고 들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김영창들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그래요. 예. 김소희 선생님한테 소리를 배우시게 됐다고 그러는데 만영 선생님이 목포 공연 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무대 이제 이게 구경을 갔는데 다한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못 뜨시고 막 아파하셔요. 그 다한가 그만두고 판소리를 하겠습니다. 참 잘하시게 그러시더니 춘향이가 여짜오대 아이고 뭐 그것까지 하더니 목이 또 탁 가라앉아서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못 하시고 그래서 선생님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극장에서 가까워요. 한 300m 정도 되는데 모시고 와서 따뜻한 온돌방에다 좀 주무시라고 그러고 시장에 가서 그 새발낙지를 사다가 딱 다져서 양념을 해서 참기름치고 이제 마늘 넣고 통깨 넣고 그래서 좀 투르르게 좀 마셨어요. 예. 너무 다져가지고 한숨 주무셔요. 그래 일어나시더니 아이 몸이 거뜬하네 그러셔요. 아이고 살았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때 서울에 와서 중앙에 와서 좀 활동할 생각 없느냐. 그때 뭐 지금 이렇게 늙었지만 그때는 또 30대니까 초반이니까 좀 곱다 하다니 예. 이제 피부 색깔도 좋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그러니까 좀 아우 뭐 벗으면은 죽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제가 75년도에 올라가겠습니다. 74년도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자꾸 오라고 그래요. 예. 와서 녹화도 하고 그때 민속백일장 뭐 예. 녹화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는데 그때 못 오고 74년도에 못 오고 75년 3월 1일 날 무조건 상경했죠. 그러고 선생님 집으로 댁으로 들어가서 한 6개월 선생님하고 한 방에서 자고 먹고 그러고 하다가 또 선생님 밑에 방을 또 따로 나와서 거기서 또 살았어요. 예. 예. 그 첫 그 만남에서 소질을 알아보셨나 보죠. 그래도 아, 광주에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러시면서 아유 목포에도 이런 좋은 그때 선생님 하시기 좋은 말씀으로 명창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유 명창 뭐 과대평가십니다. 제가 또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2년이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20년간 제가 모셨죠. 95년도에 타계하셨으니까 75년도에 와고 한 20년 제가 모시고 이제 돌아가신 지는 한 14년 됩니다. 우리 신영희 여사님의 그 소리처럼 어떻게 혼이 있고 한이 있고 그것은 그런 소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어떻게 하면 어찌 보면 이 출발이 아버님과의 어떤 인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쩔 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 거나 당시 남도 소리꾼이었던 아이고, 신치성 명창. 그는 신영이 아버지로 집에서 작은 국악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신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면 늘 아버지와 제자들의 노랫소리가 문 밖까지 흘러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음이 몇 날 며칠을 해도 안 되니 자네를 어쩌면 좋은가? 아이 참 아잡씨 왜 그렇게 못한다요?
내가 하는 거 잘 들어보쇼. 아이고 아이고 어쩔 거나. 아이고 위를 어쩔 신영이는 거나. 그동안 귀동냥으로 들었던 소리를 아버지 앞에서 불렀다. 겨우 얻어내온 것을. 아버지, 지 소리꾼이 되고 싶소. 네 소리꾼이 뭔지는 아냐? 맨날 떠돌아다니면서 소리하는 게 뭐가 좋다고 한다고 하는겨? 그리고 여자가 소리하면 기생밖에 안 된다니까. 부서. 농사꾼 아내로 사느니 명상소리 들어감시용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소? 소리꾼의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아버지. 그는 딸에게 많은 힘든 소리꾼의 길을 밟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 지 소리 할라요. 할 수 있어. 영희 아버지, 우리 영희 소리 시켜버립시다. 힘든 길이여. 자신 있냐? 에이? 그래. 한번 시작하면 포기하면 안 된다. 알겠냐? 야, 신영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소리꾼의 길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조금만 더, 조금 하다가 갑자기 뒷발을 탁 차고 얼쑤! 바위 속으로 쏙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시조반장을 내겄다. 신치선이 딸 신영이 잘한다. 소리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신영희. 아버지는 얼마 후 동네 사람들에게 딸 자랑하기에 바쁜 신영희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다. 아버지, 어머니, 아따 그 비싼 걸 뭐 들어 샀냐? 아버지 드리려고 샀으라. 병원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던 가난한 생활에 병을 앓던 아버지는 마땅한 치료도 받을 수 없었다. 아버지, 이거 좀 드셔보쇼잉. 인도사가라요. 어떻게든 아버지께 도움이 되고 싶었던 신영희. 지가 저 아래 동네 할배 환갑잔치에서 소리하고 받은 돈으로 산 거요. 달달한 게 참 맛있지라. 아버지, 이거 드시고 얼른 일어나쇼잉. 그래야 내년 아버지 환갑 때도 지가 소리해드리지 않겠소. 영희야, 예술하는 사람들은 말이요 착해야 한다. 고운 마음을 지녀야 소리도 곱게 나오는겨. 알겠지? 야, 결국 명창이 된 딸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아버진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에게 신영희는 명창인 아버지를 소리로 감동을 준 더 큰 명창이었을 것이다. 참 오늘 우리 신영이 명창이 있기까지 그 처음 이제 소리를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사연까지 눈물 어린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참 처음엔 아버님이 11살 때 반대하셨다며요. 처음에는요. 예. 이제 아버님이 협률사 옛날에 다니셨거든요. 뭐 임방울 선생님, 박록주 선생님, 옛날 화중선 씨 모두 같이 다 다니시면서 해보니까 여류 명창들은 별로 없었고 남자 명창들만 많이 있었죠. 8대 명창, 5대 명창이 다 남자분들이시니까 해봤자
여자들이 만일에 여류명창이 있다 하면 앞에 육자배기를 한다든지 잡가를 이렇게 하셔서 야,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목이 좀 나쁜 분이 이제 마이크도 없고 가설 무대가 지금 참 뭐 좋아졌지만 그때는 가설 무대에서 이렇게 포장 쳐놓고 한대인데 소리하면 저 뒤에 분이요. 듣기 싫다 들어가거라 그런데요. 목이 안 좋으면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잘 안 했어요. 뭐 뿅아리 소리 나잖아요. 남자들은 우렁차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소리를 많이 안 했대요. 힘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말아라. 힘든 거 하지 말아라. 그러셨는데 어머니가 아주 설득을 잘 하셔가지고 그러셨군요. 아까 좀 보셨지만 설득을 하셔서 그럼 목포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12살 때 목포로 나온 거예요. 네. 이제 저 때문에 그래, 목포로 목포로 나왔어요. 오셨구나. 그래서 목포에서 그냥 뭐 국악을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여러 사람들도 소리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오시니까 또 거기서 좀 배워라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1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요. 아버지 계실 때 아버지 생각만 하면 아버지가 이제 생계를 꾸려 가시다가 아버지가 이제 타계하시니까 뭐 오빠는 고등학교 다니고 동생 어리고 그런데 제가 좀 묻고 싶은 예. 게 11살 때 예. 놀고 싶지 누가 소리 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운명일까요? 숙명일까요? 근데 이것이 나 하기 싫다. 뭐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의뢰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꼭 할 일이다. 그렇게 의식도 없는 그 나이에 꼭 이건 해야 된다. 그런 의식밖에 없었어요. 그래 아버님이 가르치시면서 칭찬도 많이 하고 칭찬은 하셨는데요. 아이고 그때도 차가 없을 때니까 네. 20리 30리를 걸어서 친구 찾아서 저를 데리고 가요. 예. 데리고 가면서 그냥 거 가서 소리를 시키는데 저녁에 지금도 해간도요. 땅금이 질 때면 제가 밖에를 안 나갑니다. 그래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 그래요? 시간이 되면은. 그런데 저녁에 이제 해가 지면은 방에 큰 방을 뭐 이렇게 상하방 터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소리를 시키는 거예요. 잠아 죽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소리하면은요 잠 깨라고 뭐 북채로 이걸 때려서 그래요. 지금도 아파요 사실은. 그 북채가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자랑하려고 아버지는 그래요. 아이, 우리 딸이 이렇게 소리를 잘한다. 예. 그냥 하나 가르치면 그냥 하늘처럼 따지 할 줄. 그래. 다른 건 아무것도 지금도 못하는데 소리만큼은 금방금방 이렇게 받아져요. 그래요? 예, 예. 오빠하고 여동생이 아니 오빠하고 남동생이요. 예. 동생은 어려웠으니까 몰랐는데 오빠는요. 이제 우리 언니가 금아예요. 금아네 이렇게 불러요. 우리 엄마를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오늘 겸상 차려주소 영희하고 이래요.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나 있어도 딸한테 그렇게 그 애정. 정열을 다 쏟고 애정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오빠가요 유달산으로 죽으러 간다고 딸밖에 모른다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다 우리 형제간들이 이게 쌍꺼풀이 없어요. 그래. 아버님이 쌍꺼풀이고 예. 저 혼자만 딱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하. 그리고 또 아버지 길을 제가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요. 그리고 뭐 일취월장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아버님이 대한 그 사랑이 선하지요. 지금도. 그래요. 원래 고향이 진도인데 그런데 목포로 이사 가게 된 동기가 그 소리 저 때문이요. 때문에 예. 좀 넓은 데서 진도에서 해봤자 뭐 물 안에 개구리니까 그래요? 좀 넓게 좀 가자 큰 데로 도시로 나가자 그래갖고 나오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유달산 다람쥐라고 그랬다고요? 아 예. 정말 유달산으로요. 새벽 4시면은 해제 사이렌이 불어요. 예. 그럼 그 사이렌 소리 딱 듣고 그 막 달려요. 그럼 한숨에 저 유성강 밑에 그 굴이 있는데 굴에 가서 소리를 한 2시간 하고 북채만 갖고 올라가죠. 캄캄하니까 어쩔 때는 달뜰 때는 안 갖고 가고 어쩔 때는 캄캄할 때는 후라시 들고 새벽 4시니까. 그래서 그 굴에 가서 물이 있어요. 거기서 막 소리를 하면은 소리가 내 귀로 들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시간 하고 한 6시 반이나
집으로 내려와서 아버지한테 또 소리 다시 배우고 아침 먹고 다시 시작하고 점심 먹고 다시 시작하고 저녁 먹고 다시 시작하고 하루 내 소리만 하니까 나중에는 여기도 아프고요. 이 배 가죽 이런 데가 막 아프더라고요. 그 어린 몸에 막 찔르니까. 그런 고생을 하셨으니까 명창이 되셨는데 아버님이 16살 때 돌아가셨다며요. 네. 그때만 해도 차로 안 가고 상해로 가는데 상해를 그 잔등에서 막 잡아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러니까 오빠 학교 다니죠. 저 어리죠. 우리 동생 어리죠. 어머니는 이제 좀 그 고질병이 좀 있어서 맨날 뭐 이것저것 잡수시죠. 약을. 그런데 저건 언니는 시집 가서 그때만 해도 출가 외인이죠. 지금은 딸 아들 구별 없지만 그때만 해도 그럼 이제 천상 제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요즘은 말하기 좋기로 소년과장 그러는데 저는 정말 16살 때 아무라도 앞이 캄캄하고 그때부터 이제 일선에 나서서 벌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노릇을 했죠. 가장 노릇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힘들었는데요. 글쎄요, 그것도 이상해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중단했죠. 그래요. 학교도 그때만 해도요. 그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앞문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나와도 퇴학도 안 시켰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중학교를 이제 중단하고 그러고 이제 돈 버는 데만 뭐 힘을 쓰고 KBS 한 10년 제가 계약을 하고 그 녹음을 다녔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또 잔치 있으면 정말 잔치집에 갔고 그러고는 벌어서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갔죠. 그런데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오빠가 이제 대학을 또 가신다고 그래갖고 서울에서 또 이제 조선대학 다니다 서울로 이제 전학해가지고 서울에서 편입해가지고 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정말 어렵게 그때는 다우다 치마 뭐 니비이불 이런 거 전당포에다 접혀서 오빠 학비를 보내고 사습비 보내고 이런 어려웠던 그런 과정도 즐겁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어렵지가 않다. 나는 떳떳하게 사니까 그런다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때 좀 어렵게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그럴수록 아버지가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죠. 그래요. 네. 참 제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서 명창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명창이 되고 난 다음 제일 답답한 것이 아버지 살아계시면 소리 좀 듣고 가셔서 예. 그리고 좀 성장한 모습 그래. 그리고 훌륭하게 이렇게 텔레비도 이렇게 나오고 명사 대접받고 또 어디 대회 나가서 또 대상도 받고 또 문화훈장도 받고 이런 것을 좀 아버님이 보셨더라면 그게 항상 가슴에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59에 병 나셔서 60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16살이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새록새록 아버지 생각이 나죠. 그래요. 저는 어머니보다 아버지 생각이 더 나는 것 그래요.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보고 싶은 아버지께 뭐 한마디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소리 공부도 더 가르쳐 주셨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나이 먹고 늙어가면서 아버지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철이 든 것 같아요. 이제 좀 일찍 아버님이 오래 사셨으면 이렇게 성장한 모습 그리고 훌륭하게 된 딸의 모습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왜 그때는 60살이면 좀 오래 사셨지만 지금은 80도 좀 젊고 그러는데 좀 오래 사시지. 그랬더라면 한 10년, 20년만 오래 사셨어도 저의 모습 또 여기저기 가서 1등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걸 좀 보셨을 텐데 아버지는 참 호인이시고 그래서 좋은
명창들하고 같이 소리하시면서 지내시리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지하에서 저 내려다 보시죠. 저 부끄럼 없이 살았거든요. 정말 아버지처럼 뭐 훌륭하게 그렇게 호인으로 그렇게 여러 사람들 가슴에 아 신영이는 참 잘 살았다 이렇게 그러고 저도 아버지 뒤 따라갈게요. 맨날. 그냥 우리 신영이 명창께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저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아버지의 혼의 목소리가 섞여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보고 싶은 마음의 그리움이 오히려 소리로 녹아 있고 그 한과 혼이 그럴 거예요. 그런 게 젖어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됩니다. 자, 학교도 그만두고 16살에 오빠 뒷바라지 하면서 아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다시 학교 다녔어요. 그래요? 네, 검정고시.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할 일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앞으로 이제 그 남도민요 보존회를 제가 하나 인준을 맡아가지고 사단법인 네. 2003년도부터 연중 행사로 또 외국으로도 가고 재작년은 뉴욕 가서 하고 작년에 LA 가서 하고 올해는 이제 예약당에서 11월 14일 날 공연을 크게 또 합니다. 저는 저 밑에 후배들하고 동료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선배들 모시고 이 선배들이 설당이 물론 있겠지만은 문화재시고 그래서 하지만은 제가 꼭 모십니다. 해년마다. 그래서 그 형님들하고 같이 11월 14일 날 예약당에서 하고요. 또 이제 지방 아직 교도소 또 돌아야 되고 가을에 또 다니고 그리고 이제 올해도 거의 지나갔습니다. 반년이. 이제 칠순 되면은 저는 칠순 잔치를 하는 게 아니고 공연을 해서 우리 딸이 그 공연 그 티켓을 다 산답니다. 사서 누구를 주느냐 양로원, 장애우들 이렇게 주어서 관람하도록 그렇게 이제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또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딸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칠순을 잔치하는 게 아니고 공연을 아주 그래요. 내 아이고, 모든 것을 다 좀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놓는다는 얘기를 흔히 합니다만 우리 심영창께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너그러움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고 정말 가슴으로 울리게 하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라고 건강하셔야 하죠. 저는 어차피 혼자예요. 공술의 공수거니까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니까 저는 제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요. 먹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즐겁게 삽니다. 저는. 선생님 그럼 오랫동안 건강하셔서 우리들에게 정말 판소리의 한 길만 가르치는 길이 잘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